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공민왕의 개혁과 신진사대부의 성장입니다. 공민왕이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고려의 색깔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살펴볼 거고요. 신진사대부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는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민왕부터 살펴볼게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14세기 중엽에 원이 쇠퇴하면서 원과 명의 교체기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의 세력이 점점점 쇠퇴되고 있었던 시기에, 또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원이 고려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부분에서 더 급급했었던 그 시점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려에 대한 간섭이 줄어들게 됐었던 시점에 공민왕은 이때가 찬스다 라고 하면서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요.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주적인 성격을 되찾겠다, 고려의 색깔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부분, 원과 반대된 고려의 성격을 찾겠다라고 하는 개혁,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개혁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두 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반원 자주 개혁에서는 일단 친원파를 숙청하게 됩니다. 친원파, 너 나가. 이렇게 숙청을 하게 되고요. 정동행성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의 내정 간섭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다. 원이 이것저것 참 많이 간섭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끊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폐지했었다라고 하는 것. 또 쌍성 총간부를 공격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철령 이북의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올게요. 공민왕의 영토 수복에 대한 부분인데, 공민왕이 쌍성 총간부를 이렇게 치게 되면서 수복한 영토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토 확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철령 이북의 땅, 우리의 땅을 되찾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제, 복구, 변발을 금지시켰다. 우리 친구들 변발 알죠? 몽골의 풍습인데요. 여기는 밀어버리고 여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황비옥 머리, 그 뒤에 머리 딴 그 황비옥 머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식 풍습은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다시 고려의 색깔을 되찾자라고 하는 반원 개혁입니다.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요거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두셔야겠는데요.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토지와 백성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기구인데요. 승려였던 신돈을 등용을 해가지고 권문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고려의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승려였던 신돈을 등용을 해서 이러한 기구를 설치했었다. 아,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핵심 인물이 신돈이구나. 그러한 기구를 설치를 했었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됩니다. 신돈을 등용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차지를 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반환을 하고, 권문세족이 권력이 있다 보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 뺏어버린 토지를 본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권문세족이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땅 자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어디 산부터 어디 산까지, 뭐 어디 산부터 어디 하천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렇게 뺏은 토지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해방을 시켰었다. 이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켰었다라고 하는 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로 토지와 백성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권문세족이 장악을 해서 왕권을 위협을 했었던 정방을 폐지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고요. 성균관을 정비하면서 유교 교육을
중요시 여겼었다. 신진사대부가 공민왕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들의 사상적 기반인 유교 교육의 핵심 성균관을 정비했다. 이렇게 우리 친구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아, 공민왕의 개혁 정치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실 건 뭐예요? 자주개혁과 왕권강화개혁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러한 멋있는 개혁이 성공으로 마무리가 됐을까? 그러면 너무 아름다웠겠지만 들여다보면 권문세족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토지 빼앗죠. 노비 빼앗죠.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발, 신도는 제거되고 핵심 인물이었잖아요. 제거되고 공민왕 시해되면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됐지만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고려가 자주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러한 성균관을 정비하고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공민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실패야. 실패하니까 우린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더 이상 원에 기대서 살지 말고 자주적인 성격을 띠며 살자라고 하는 자주성 회복과 신진사대부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요렇게 공민왕의 개혁이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이러한 결과를 의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진사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진사대부는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진사대부의 성장 나와 있습니다. 신진사대부의 성장에서 보면 지방향리의 자제라던가 아니면 지방의 중소지주를 또 자영농을 이러한 출신들이 신진사대부가 되었는데 사실은 신진사대부들이 지방향리, 중소지주가 되기도 하고 지방에서 이렇게 뭐 일을 보면서 중소지주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성균관에서도 봤지만 이 성리학이 사상적 기반이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제 통과를 하니까 중앙관리가 된 거예요. 그런 신진사대부 중앙정계로 진출을 하게 되었다. 그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이다 라고 하는 것. 자, 활동에서 보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간직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권문세족의 농장이 확대되는 것들, 불교의 폐단이 드러나는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들이 지방에 살면서 중소지주로 살아가면서 권문세족이 지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실질적으로 보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이런 상황이 정말 문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는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꼬집었거든요. 그러한 신진사대부가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맞물리게 되면서 여러 사상들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들은 하나인가? 나중에 이 신진사대부가 고려 말에 가면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어집니다.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세력이 다 맞아. 우리 지금 고려는 개혁이 필요해 라고 하는 생각은 같았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온건파 사대부와 지금 고려는 끝났어. 새로운 국가가 등장을 해야지 더 확실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급진파 신진사대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색, 정몽주 이런 사람들은 온건파 사대부, 고려의 왕조는 지켜줘야 된다. 아니야,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는 것이 더 개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뭐 정도전, 조준 이러한 사람들의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 친구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진사대부,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묶어서 우리 친구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부로 눈을 한번 돌려봤더니 고려에 자꾸 누군가가 쳐들어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홍건적의 침입, 또 왜구의 침입입니다. 홍건적의 침입은 고려를 침입한 홍건적이요, 서경과 개경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홍건적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도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족 반란군인데 이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서경과 개경이 함락되게 되고 그때의 왕이었던 공민왕이 피난을 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근데 혜성같이 등장을 한 세력들이 있었으니 뭐 정세은, 이방실, 최영, 이성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최영, 이성계 이러한 사람들이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격퇴를 해버립니다. 오, 멋있죠? 그런 신흥 무인 세력들 등장하게 됐고 또 왜구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 왜구는 자꾸 해안, 내륙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뭘 이렇게 훔쳐가고 가져가고 노략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조세의 해상 운송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올라오는 배를 자꾸 약탈을 해가니까 국가 재정이 약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겁니다. 아니 뭐야, 얘네들은 뭘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노략질을 하는 거야? 나라에 돈이 없다,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최영, 이성계 또 등장하죠. 최무선 등이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고려를 침략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의 모습 한번 보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왜적의 침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입니다. 보면 홍건적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서경과 개경이 함락당했었다라고 하는 부분 보이지요? 그러면서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난을 갔었고요. 또 뭐 여기 지금 이방실 뭐 사람들 이름 쓰여져 있고 이렇게 격퇴를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도와 함께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건적도 격퇴를 했고 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거거든요. 쓰시마섬, 정벌, 그 다음에 뭐 여기 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최무선의 진포대첩, 최영의 뭐 이러한 대첩들 모습들 보면서 아, 고려에 왜구나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멋있게 격퇴를 해주는 신흥 무인 세력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왜적의 침입과 신흥 무인 세력의 등장에서 보면 이러한 침입들로 인해서 격퇴를 했었던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신흥 무인 세력의 등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 상황에서 최영이라든지 또 이성계 이러한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성계를 중심으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진사대부는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고려의 왕조를 지키면서 우리 개혁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이 뭐야 아니야 새로운 왕조를 우리 만들자라고 하는 급진개혁파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손을 잡고 결국에는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 한번 볼게요. 조선 건국의 시작이 사실은 위화도 회군입니다. 여기서부터 조선 건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위화도 회군과 신진사대부의 분화에서 보면 신진사대부 분화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거예요. 온건파, 급진파. 위화도 회군은 명이 고려에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놔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뭐? 천령 이북의 땅 내놔? 아니 싫은데? 못 줄 건데? 안 줄 건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왕이었던 우왕과 최영이 뭐야? 왜 우리한테 이러한 영토를 달라고 하는 거야? 가만두면 안 되겠네. 고려의 한번 모습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최영과 우왕이 요동 정벌을 추진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성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그렇게 큰 나라를 굳이 건들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으나 이때 당시에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영이 시키는 대로 명나라를 치러 일단은 떠납니다. 이성계는 요동전벌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위화도로 가는, 명나라로 가는 그 길목에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립니다. 위화도 회군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라고 하면서 고려로 다시 내려와서 우왕과 최영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면서 결국에는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성계가 이러한 이유를 시작으로 해서 군대를 위화도에서 돌려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과전법은 관료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주는 제도입니다. 이성계 일파 또 신진사대부의 주도로 인해서 토지제도를 개혁을 단행을 했었어요.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 그 이전의 세력들에게서 토지를 다 빼앗고 지금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토지를 나눠줌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몽주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조선 건국에 같이 힘을 합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정몽주는 하나의 사람이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몽주는 죽임을 당하게 됐고요.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고려는 멸망하게 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선 건국은 과정 자체가 좀 독특하죠? 위화도 회군, 그 다음에 토지제도, 과전법 시행을 했었고 고려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너무 중요해요. 조선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공민왕의 개혁과 신진사대부의 성장이니까요. 이 제목처럼 공민왕의 개혁 너무 중요하거든요. 공민왕의 개혁은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만 의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주성 회복의 계기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반원 자주 개혁, 신돈을 중심으로 했었으나 결국에는 제거당했었다. 요거 너무 중요해요. 기억을 해주세요. 전민변정도감이 핵심 기구였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실게요. 조선 건국에 참여를 했었던 세력 신진사대부입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었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했었다라고 하는 것,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해주는 세력이었었다. 이러한 침입들로 인해서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위화도 회군, 과전법 시행, 고려 멸망, 조선의 건국은 요거 우리 친구들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조선 건국의 과정이 그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 위화도 회군부터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공부한 공민왕의 개혁, 신진사대부 성장에 해당하는 부분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문제로 핵심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101페이지 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 중에서, 개혁 정책 중에서 재정 강화 및 왕권 강화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요. 반원 자주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왕권 강화 정책 뭐예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몽골식 생활 풍습을 금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뭘까? 반원 자주 개혁입니다. 기철 등의 친원파를 숙청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반원 자주 개혁이고, 원이 설치했던 정동 행성을 폐지했다, 반원 자주 개혁이네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영토 회복을 한 부분도 반원 개혁입니다.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것,
토지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바로잡기 위한 기구를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이것 말고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뭐 있었지? 전민변정도감이랑 정방을 폐지하고 성균관을 정비한 부분이 바로 이 왕권 강화와 이렇게 맞는 정책이겠네요.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 다음 문제는 9번입니다.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한 표에서 다음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권문세족은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세력들이죠. 신진사대부는 새롭게 과거를 통해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등장을 하게 된 세력입니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음서, 과거, 좋습니다. 사상적 기반이 성리학, 사상적 기반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이 사상적 배경인 거죠.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습니다. 2번이 틀렸네. 경제 기반은 대농장지주였고요. 중소지주였습니다. 그러면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갖게 된 부분을 알게 되고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비판을 하게 됐고요. 친원정책 펼쳤고 친명정책 펼쳤습니다. 등장 시기는 원의 간섭기에 원의 세력을 동참을 한 사람들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었고, 고려 말기에 원의 간섭이 좀 뜸해진 틈을 타서 등장을 하게 된 신진사대부. 옳지 않은 건요 2번이네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공민왕의 개혁과 신진사대부의 성장 살펴봤는데요. 공민왕의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신진사대부가 두 개로 갈리게 되면서 급진적 성격을 띈 그 사대부, 신진사대부가 조선 건국에 참여했었다는 부분 잘 정리하셔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